자, 그 연표에 보시면 1881년 가필드 대통령 암살 별표 한번 쳐주시고,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 분이 가필드 대통령이 역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역관주의 지지하는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 당선에 내가 공헌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자리를 너무 하찮은 자리를 주니까 암살을 했어. 그래서 국민들이 와, 역관주의 때문에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너무 충격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역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어났는데 2년 뒤인 83년도에 펜들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죠. 그죠? 미국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연방이니까 연방공무원법. 다시 미국은 웬만한 법들은 거의 대부분 그 법을 제안한 사람이나 그 법의 계기가 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두 가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태완이법 아십니까? 태완이법? 대구에서 그 황산 테러를 당해서 죽은 태완이라는 애가 범인이 안 잡히니까 그 사형이나 중대범죄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계기가 된 우리가 이제 태완이법 하면서 그때 태완이의 안타까움 우리가 다시 기억해 주잖아요. 그죠? 민식이법은 잘 아시죠? 그죠? 스쿨존에서 사고로 죽었던 돌아가신이라고 해야 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민식이법을 얘기하면서 그 애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니까 상당히 좋죠. 그죠? 사실은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이 뭔지 모르시죠?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이야. 도로교통법에 뭐 구간별로 속도 제한이 있겠죠. 그죠? 그 법을 개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펜들턴법의 정식 명칭은 연방공무원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펜들턴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시험 문제에는 여러분 연방공무원법이라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무조건 무슨 법? 펜들턴법입니다.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드디어 자, 역관주의는 정치적인 선거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원에서 공무원 공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뭐라고요? 누구나 다 시험에 따라서 공개 경쟁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역관주의 하에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정당원이 아니거나 또는 정치적인 지지를 안 보내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공무원이 될 수 없었죠. 이제는 그런 정당이나 이런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 성적인데 시험 점수가 사실은 실적과 자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안 잘린다라는 게 상당히 크죠. 그죠? 역관주의는 여러분 선거에서 지면 무조건 공무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업 공무원들은 이게 이제 어공, 늘공이라고 요즘에 우리 이제 신문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이야. 장관들이나 차관들 같은 경우 그냥 내가 뭐 CEO 하다가 또는 뭐 그죠? 총장 하다가 장관하는 경우는 어공이죠. 어쩌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공무원? 항상 공무원 늘공이야. 늘공. 직업 공무원들은 무슨 보장이 돼요? 신분 보장이 되는데 단지 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역관주의는 공개 경쟁 채용도 아니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도 아니죠. 신분 보장 받는 것도 아니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공무원들은 늘공, 직업 공무원들은 무슨 중립? 정치 중립입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딱 두 개를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정당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정당 가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문서를 게재하거나 또는 서명을 주도하거나 이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기간에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좌파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죠. 그리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정치 중립 의무. 예, 여러분도 혹시나 부모님 중에 정치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이름으로 정당 가입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조사하니까 미리 공무원 되려면 한 번씩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려면 다시 펜들턴법 실적주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역관주의는 정치적인 정권 교체가 되면 모두 다 공무원들이 잘리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하위 변수죠. 그죠? 역관주의는 행정이 정치의 하위 변수지만 이게 실적주의가 되려면 정치와 행정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도 공무원을 뽑아 쓰는 것은 전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정치와 행정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치 논리가 행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정치와 행정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일원론이라고 명명해야 돼요. 이원론이라고 해야 돼요. 이원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 행정, 몇 원론? 이원론. 다시 뭐라고요? 정치, 행정, 이원론이 주장됩니다. 자,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연표에 보시면 1887년 우드로 윌슨이고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그 그림 사진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드로 윌슨입니다. 여담인데 계속 보시면 여러분 우드로 윌슨은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이 당시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였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1913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3.1운동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아이고 3.1운동은 몇 년? 아이고 1919년이잖아요. 맨날 3.1운동의 맨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누구의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이 임기 중에 바로 21년까지니까 1919년에 포함되죠. 그죠? 우드로 윌슨의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우리가 3.1운동을 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우드로 윌슨이 요 우드로 윌슨 맞습니다. 이분이 1887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생으로 연구할 때 쓴 책이 바로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이제 여러분 행정은 Administration입니다. 행정, 운영. 알았죠? 행정의 영어는 뭐라고요? Administration. 근데 경영하고 좀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분은 앞에 Public을 붙여요. 행정과 경영이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Public을 붙이지만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Public을 생략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요런데 메일 한번 보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이트에 운영자한테 메일 보낼 때 보통 운영자의 메일이 앞에 이름이 뭐야? 어드민 골뱅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어드민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한 사람? 운영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또 때로는 이걸 경영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 한국말 경영하다, 운영하다, 행정하다는 말하고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다시 행정학을 영어로 뭐요?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 다시 한번 번역해 보시죠. The Study of 논문 제목이에요. The Study of Administration. 뭐의 연구? 행정의 연구. 행정의 연구. 1887년에 자, 펜들턴법에서 시작된 실적주의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라는 논리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의 무슨 연구? 행정 연구를 통해서 정치행정 매돈론,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장됩니다. 1900년에 이건 뭐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굿나우 정도 기합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굿나우. 다시 시작. 굿나우라는 사람은 자, 여기 강이 있고요. 1번, 2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번 다리를 선호해요. 뭐 이유가 어찌됐든 1번 다리를 하면 이쪽에 자기들 지지를 많이 얻겠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국민의힘은 2번 다리를 선호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잡으세요. 굿나우가 정치행정이원론을 진짜 멋지게 표현했어요. 1번 다리든 2번 다리든 공화당의 다리든 민주당의 다리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다리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다리든 이것을 결정하고 가치 판단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정치의 영역. 국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무슨 영역? 정치의 영역이고 자, 어떤 다리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치 판단적인 문제지만 결정된 다리를 집행하는 공화당의 다리든 민주당의 다리든 더불어민주당의 다리든 국민의힘의 다리든 결정된 다리를 집행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뭐의 문제다? 행정의 문제죠. 정치는 결정하는 거니까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은 비용을 절약하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가장 튼튼하고 얇은 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능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정치와 행정은 성격이 다르다. 정치행정 매듭론 이원론입니다. 역관주의를 극복하고 무슨 주의? 실적주의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별표 맞죠? 정치행정 이원론 밑에다가 행정경영 이론론이라고 써보세요. 행정경영 이론론 자 됐죠? 행정경영 이론론이라고 쓰시고 뭐 공간이 있으니까 미리 여기서 시험 문제 가끔씩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성향이 많이 바뀌어서 다 통일됐는데 일단 먼저 들어보고 이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요즘 좀 젊은 학자분들은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행정이라고 번역해요. 알았죠? 그럼 이제 경영은 뭐였어요? Private Administration이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그냥 너무 직역을 하는데 퍼블릭이니까 공행정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아시겠죠? 프라이빗이니까 무슨 행정? 그럼 이제 공사, 행정, 매듭론, 이론론. 같은 말이야. 방금 했던 것처럼 행정, 경영, 매듭론, 행정, 경영,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하니까 여러분도 조금 많이 안 들어본 단어라서 조금 좀 생경하긴 하죠. 그죠? 시험 문제에 가끔 자 공사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기도 해. 알았죠? 의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Public Administration을 직역을 하면 공행정, Private Administration을 저는 이거 그냥 경영이라고 번역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 그런다? 사행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행정경영이론론 밑에다가 공사행정이론론이라고도 좀 적어주시고 공사행정이론론. 자, 갑니다. 7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우드로 윌슨류의 정치행정 이론론자들한테 강력한 반론이 등장하는데 치명적이에요. 자, 행정은 관리고 능률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너희들 능률적인 행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답을 찾았죠. 자, 1850년이 지나가면 18세기예요? 19세기예요? 19세기 후반 방금처럼 독과점 문제나 노동 총연맹화였던 노동자들의 권리운동이 있었다 그랬죠. 초기 자본주의는 무식하게 노동력만 투입해서 생산량을 늘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리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과학적 관리법. 다시 무슨 법? 과학적 관리법. 이 과학적 관리법의 학자가 3명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학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포드는 자동차 공장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목격하고 이 사람이 정육점에 가서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정육점에는 오늘 내가 삼겹살을 발굴하면 고기가 오면 내가 삼겹살을 발굴하고 옆으로 쑥 밀어주면 옆에 사람은 오늘 내가 갈비를 발굴하면 또 갈비를 발견하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전에는 차가 가만히 있고 사람이 와서 자기 하는 일을 찾아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드는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벨트? 컨베이어 벨트를 딱 만들어서 차를 쭉 이렇게 이동시키면 사람들은 작업 순서에 따라 쭉 서 있죠. 자, 나사를 조립하는 사람은 나사만 조립하고 타이어를 조립하는 사람은 타이어만 조립하죠. 한 사람이 하나 일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분업. 전문하라 그러죠. 한 사람이 하나 일을 하는 건 뭐? 분업이고 전문하죠. 작업 순서나 시간을 딱 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무슨 벨트? 컨베이어 벨트. 이동하면서 조립하니까 무슨 조립법? 이동 조립법이죠. 한 사람이 하나 일만 하고 그리고 작업 과정도 단순화하고 작업 과정도 표준화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 이 사람이 엄청난 경영혁명을 일어나서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뭐라 그래요? 포디즘이라 하죠. 포디즘. 하나의 품목을 대량 생산합니다. 소품목 대량 생산 체제. 바로 포디즘이죠. 포디즘. 자, 분업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보통 SSS 그래서 3S라고 그럽니다. 전문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pecialization. 단순화는 심플하다. Simplification. 표준화는 이게 스탠다드다. 맞죠? 스탠다드. S죠. 스탠다드제이션. 3개, 3S를 통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2개를 동시에 해결했죠. 고임금 저가격. 아, 이거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포드가 왜 더 칭송받느냐 하면 처음에 기업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장사하고 왜 기업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갑질도 좀 하고 맞죠? 돈 쓰는 맛도 있고 디올백도 들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 포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꼭 봉사 조직에 들어가서 해야지만이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생활 속에 쓰레기도 줍고 때로는 헌혈도 하는 것도 내가 봉사 아니에요. 그죠? 기업을 사회 봉사 수단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좀 이따 보겠지만 노동자 월급을 2배로 올려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2배로 올려주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 근데 가격은 3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해? 고임금 저가격이 가능하려면 박한 이윤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박리담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무슨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벨트를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관리를 어떻게 해요?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야. 자, 그리고 이분이 바로 왜 여러분 미국의 CEO들은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봉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기업 활동을 봉사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벌 마음이 있다 없다? 이걸 벌 마음이 없다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하더라도 돈이 더 많이 생기면 포드는 재단을 설립해서 외국에 우리 포드 재단에서 장학금 받고 미국 유학 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돈 벌 마음이 없는 거니까 사회 환원하고 기부를 많이 한 거야. 초기에 포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뒤에 있는 빌 게이츠도 기부 다 했죠. 워렌 버핏도 기부 다 하고 세르게이 브린, 게리 페이지, 게리 페이지 하여튼 그 구글 창업자들도 다 기부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X라 그러는데 그죠? 옛날에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커버거도 자기 재산 대부분 다 기부 환원했죠. 누가 그렇게 딱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초기 자본가 뭐 이병철이라든지 정주행이나 뭐 공도 많지만 어떻습니까? 정경유착 뇌물 주고 깜빵 가서 다들 쇠고랑 한 번씩. 그래서 보면 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별로 어떻게 부러워 안 부러워? 근데 이재용 부회장 되려면 깜빵 2번 가야 돼. 어떻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 해놓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 착하네. 어떻게 홍경애는 갈 거야? 야 깜빵 2번만 합쳐서 3년이야. 그래도 갈 거야? 야 자식. 재준이는 어떻게 갈 거야? 우리 초기에 재벌 아들들 있잖아요. 정몽구도 깜빵 갔죠. 이재용도 깜빵 가고. 웬만하면 재벌 2세들은 딱 깜빵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부러워하길래, 야, 니 깜빵 갔다 올래?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초기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자본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는 애들 다 그 짓을 하는 거야. 초기에 미국의 포드가 딱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딱 하니까, 밑에 있는 후배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그죠? 자, 더 대단한 사람은 텔러입니다. 테러리즘이라고 얘기하는 텔러. 텔러는 시간 연구와 공장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작업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텔러리즘은 여러분, 자, 이해 안 되시면 바로 길 건너에 보면 롯데리아 있죠? 또는 옆에 스타벅스가 있죠. 전부 다 테러리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맛있게 감자튀김을 만드는 온도나 몇 도에서 몇 도씩 튀겨야 된다는 그 시간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조립할 때, 나사를 조립할 때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번 돌리고 어떤 사람은 4번만 돌리는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앞으로 나사를 조립한 분들은 5번 하고 반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롯데리아 가도 감자튀김의 시간하고 온도는 똑같죠? 무슨 연구? 시간 연구. 자, 가장 맛있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하게 햄버거를 만드는 동작이 있을까요? 맨 먼저 어떻게 해요? 뭘 바르고, 그 다음에 뭘 올리고, 그 다음 뭘 올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롯데리아는 전부 다 똑같죠? 무슨 연구예요? 이거는 동작 연구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작업 방법을 연구소, 패스트푸드점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기도 지금 테러리즘이죠. 여러분도 지금 오늘 목요일 날 행정학을 듣고 월요일 날 무슨 과목 듣고 이게 다 짜여있죠. 전부 다 무슨 연구예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결론 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중, 고,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나 배우는 지도 다 똑같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의 결과 매년 포디즘으로 또는 테일러리즘으로 찍어내는 40만 명의 인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무슨 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테일러리즘이에요.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최적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 엄친아 엄칠딸 있죠. 여러분 실제로 엄친아 엄칠딸 본 적 없잖아.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딱 있어요. 바람직한 아들과 딸이라는 딱 전형적인 포디즘적 사고방식 아니야? 텔레리즘이죠. 엄친아 엄친딸은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군대 빨리 갔다가 경험 점수 받고 해서 취직하고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아서 꼬까닥 뒤져야 된다는 인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뭐가 지배해요? 포디즘, 획일주의, 이성, 합리, 객관주의가 지배한다는 거죠. 이때 몇 세기? 19세기 후반에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명 더가 있는데 페요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프랑스 학자라서 그냥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죠? 자, 무슨 리즘? 테러리즘하고 포디즘적인 방식을 통해서 당시 19세기 후반에 경영학에서의 문제를 극복했던 이런 방식을 무슨 관리법? 과학적 관리법. 다시 한번 과학적 관리법인데 이 과학적 관리법을 여기에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관리의 효율성에 도입하자.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경찰과 보안업체의 경찰은 행정이고 보안업체는 경영이죠. 그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경찰은 어찌됐든 간에 112를 불러도 돈을 안 내잖아요. 그죠? 물론 세금으로 내지만 간접적인 보상관계지만 보안업체 KT텔레캅이나 여러분 보안업체는 돈 내야지만이 여러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빨간색 빗금 친 부분은 양자가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는 여기 테러리즘하고 포디즘을 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행정, 경영, 매듭론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제해야지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관리에 도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뭐냐 하면 행정 분야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했다. 무슨 관리론? 행정관리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리론? 행정관리론. 그래서 다시 고전 행정학이 완성됐네요.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은 관리다. 맞죠? 관리는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제고할 수 있다. 무슨 관리론? 행정관리론. 이 두 가지가 고전 행정학을 완성시킨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연표 잠깐 다시 보시면 포도자동차 1911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맞죠?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 도입한 것을 무슨 관리론? 행정관리론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테프트 위원회입니다. 전략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라 그래 알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지배적인 사고가 뭐라고요? 전략과 능률이에요. 다시 뭐라고? 전략과 능률. 요 테프트도 여러분들이 국사에서 봤던 그 테프트 맞습니다. 일본이 한국 꿀꺽하고 미국이 필리핀 꿀꺽하는 것으로 밀약을 맺었죠. 무슨 밀약? 카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이분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장군이었거든. 태프트가 장군이어서 미국 장군인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우리 대통령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정권대사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 대통령 특사를 해서 밀약을 맺은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일대 우리나라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필리핀 일대 총독을 했습니다. 인기가 좋았겠죠. 그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제가 알기로 공화당, 지금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숙명이죠. 보통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전 대통령하고 내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뭐겠어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정권의 좀 비리라든지 안 좋은 점을 좀 부각시키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태프트 대통령이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 태프트 위원회. 전략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라고 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 28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913년부터 21년까지 됐습니다. 옆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 봤고요. 우드로 윌슨의 영어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정도 밑줄 한번 쳐주시고 우드로 윌슨 여러분 행정학의 시작을 알렸던 대통령입니다. 그죠?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행정은 뭐하고 비슷하다? Business like. 밑줄짝 Business like. 행정은 결정이 아니라 뭐다? 관리, 작용, 관리 현상. 행정, 경영, 이론론 맞죠?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라는 이론론이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죠? 자,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까 말했는데 하나 더. 이분이 바로 우리 이승만 박사할 때 그 박사 학위를 준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논란이 많았는데 지도교수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총장이 누구나 다 이제 총장 명의로 박사 학위를 주죠. 그죠? 그때 그렇게 됐고 그것도 친했대요. 엄청 친했대.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분이 이제 박사 끝나고 나서 이승만 박사한테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공부하기 싫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독립운동해야 된다면서 이제 안 갔대요. 그죠? 그 이승만 박사 논문이 지금 뭐 엄청나게 대단한 논문이죠. 왜냐하면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인데 그죠? 이승만 박사 논문의 핵심적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미국은 일본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몇 년도에? 1900년도 초반에.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했죠. 이미 30년 전에 일본이 미국한테 덤빌 수 있다는 걸 한 논문이죠. 그 당시에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30년 뒤에 딱 터지니까 야 진짜 이 사람 역사를 본 해안이 있다면서 되게 논문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좀 넘어가시고 뉴욕 시정조사 연구에 진보주의 운동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진보주의 운동. 이런 미국 사회의 부조리, 상위 1%가 전체 부의 80% 빈부격차,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지금은 40시간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어린이 노동, 높은 산업재해, 독과점, 정치가들의 위인설관, 매관매직, 역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죠? 역관주의는 뭐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없는 관직을 만들어요. 위인설관. 관직을 사고 팔죠. 매관, 매직. 그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걸 극복하는 진보주의 운동이 있었고, 이 진보주의 운동에 동그라미 2번, 역관주의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하자는 운동. 맞죠? 그래서 전국도시연맹 1906년 뉴욕에서 시정을 조사하는 연구에 영어로 보시면 뉴욕 뷰로 여기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FBI는 들어봤죠? 우리가 번역은 보통 연방수사국이라 하죠. 국. 이거 페더럴. 연방이니까 뷰로 오브 수사니까 뭐 인베스티 뭐 이렇게 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뷰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CY를 붙이면 관료제죠. 관료제. 뷰로크라시 관료제. 영어로 뷰로는 우리로 치면 국이에요. 국. 우리가 자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재국 뭐 이렇게 대충 무슨 국. 국은 영어로 우리가 미니스트 아니면 디파트먼트. 실은 모르겠고 국은 뭐라고요? 뷰로. 그죠? 뷰로 됐습니다. 그래서 뷰로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기구, 조직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오버 머니스퍼리 시정입니다. 시정. 이런 거, 자, 이런 얘기. 인천시의 어떤 시정이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 한번 좀 봤죠. 그죠? 머니스프리, 그냥 시티와 같은 말이에요. 머니스프리. 시티. 시정, 시의 운영. 리서치니까 뭐, 우리 뭐, 조사, 뭐, 연구소 이런 거겠죠. 그죠? 뉴욕에 있는 어떤 행정을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거죠. 뉴욕 시정연구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위원장이 바로 클리브랜드인데요. 바로 밑에 태프트 위원회. 27대 대통령이니까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죠. 그죠?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고 클리브랜드 대통령 위원장을 임명해서 전략과 능률에 관한 많은 방향. 그래서 동그라미 2번 1912년 예산국을 대통령 직속 밑줄 나중에 이제 시험에 지금 이제 상식인데 자 21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시험 보시면 미국은 1789년에 건국됐죠. 그래서 1921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를 요 세 개를 국회가 다 했단 말이죠. 근데 1920년 들어가니까 나라가 엄청 커지죠. 그러지 말고 이제 이걸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21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한 뭐 10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100살 넘으신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웬만한 분들은 이걸 경험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야. 그죠? 처음부터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게 아니고 몇 년도부터? 1921년 이후부터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했던 위원회 이름이 뭐라고요? 태프트 대통령이 만들었다, 설치했다. 무슨 위원회? 태프트 위원회. 정식 명칭은 전략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 맞죠? 그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클리브랜드라서 클리브랜드 위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자 보세요. 의회가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한테 넘겨줬으니까 대통령 밑에 예산국이 만들어주고, 다시 무슨 국? 예산국이 만들어주고, 요거 때문에 강의하는 거, 요거. 자, 그러면 국회는 예산에 관한 권한이 약해지니까 이제 행정을 편성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가 직접 편성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제 예산을 누가 편성해요? 행정부가 편성하니까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죠. 바로 감사원입니다. 거기 나 있죠. 일반적으로는 가오라고 읽는데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입니다. 그죠? 회계 감사원, 정부 감사원. 자, Accountability 회계적 책임성. 다시 뭐라고? 회계 책임. 법적 책임이에요. Accountability는 무슨 뜻이라고요? 회계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행정학 공부하면서 가끔씩 여러분 뭐 인터넷 보실 때 그죠? 인천시정이나 지방뉴스 같은 거 한번 많이 봐야 돼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가 운영 개혁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하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을 어디 밑에 두겠다? 국회 밑에 두겠다. 미국의 감사원은 미국 의회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어디 밑에 있어요? 대통령 밑에 있다는 거야. 이게 대통령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판 감시하는 데인데 어디 밑에 있어요? 대통령 밑에 있으면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관저에 별로 몸매도 안 좋은데 골프도 못 칠 것 같은데 그지? 골프장 만들고 뭐 개수영장인지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감사원이 샤터 마우스 해버렸단 말이야. 왜? 누구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감사원장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걸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또 논란이 되면 뭐 어디에 놓을 수 있다? 시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어디 밑에 있어요?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긴 했어요. 감사원법에 보면 직무를 할 때는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뭐 사실 이게 뭐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감사원은 어디 밑에 있다? 국회 또는 의회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생으로 외워도 되지만 맥락이 뭐라고요? 태프트 위원회는 행정에 일이 많아진다. 예산 편성을 누가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는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국을 만들고 우리는 국회는 뭐 예산을 감시하는 뭘 만들었다? 감사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직위분류제법 위원회는 공직분류에서 직위분류제법 미출작 1923년 직위분류제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직위분류제법 됐죠? 시카고 정부 발표.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연방 정부에서 도입하고 지방 정부로 내려갔다. X. 다시 뭐라고요? 자, 직위분류제법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카고는 안 나왔고 시정부에서 먼저 하고 나서 무슨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했다는 것이 출제됐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죠. 직위분류제법은 시정부에서 먼저 하고 연방 정부로 도입되었다. 됐습니다. 브란노 위원회 33년 뉴딜 정책의 혼란 난맥 정리. 브란노 메리엄 귤릭 발표. 바로 밑에 보시죠. 미국 행정학회 여기 나있죠. 봐봐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포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건 이제 퍼블릭을 넣었죠. 그죠?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행정이죠. 그죠? 아메리칸 소사이어티라는 무슨 뜻이에요? 소사이어티가 이제 무슨 모임이란 뜻이죠. 그죠? 모임. 미국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ASPA. 자, 귤릭과 의건 행정과학 논문집 발표. 1937년이니까 여러분 귤릭이 브란노 위원회에 참여하고 나서 내 위원회 참여 경험을 논문으로 7편을 발표했거든요. 그 논문으로 7편 발표했는데
이게 미국 행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기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미국 행정학회 창립은 귤릭과 어익이 공존한 계기로 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요 다운표 사이에 뭐가 있어요? 행정과학 논문집을 계기로 이것도 예전에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냥 역사하니까 기억하세요.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행정학회 설립의 계기가 된 건 뭐라고요? 귤릭과 어익. 누구? 귤릭과 어익.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그 위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행정관리론의 끝판왕이 뭐냐 하면 귤릭이 완성했는데, 자,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7가지 기능. 민간 기업의 최고 관리자든 공공조직의 최고 관리자든 해야 될 7가지 기능을 앞에 두 문자만 따서 포스트 코브 시작, 포스트 코브다 시작, 포스트 코브라 그랬어요. P. 그 포스트 코브 있죠, 그죠? 플래닝, 됐죠?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오디네이션, 리포팅, 버제팅. 앞에 두 문자만 따면 포스트 코브죠. 그냥 저는 설명은 깊게 했는데 시험 문제는 그냥 포스트 코브 귤릭, 포스트 코브 귤릭. 윌슨 포스트 코브 OX X. 윌슨은 뭐? 행정의 연구. 윌슨은 행정의 연구.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놓습니다. 포스트 코브 누구? 귤릭. 포스트 코브 누구? 귤릭입니다. 근데 폴란드라는 학자는 1971년, 이게 재작년 군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Why public administration ignore evaluation? 여러분 이게 쉽죠? 자, 어떤 게 가치 있고 없는 게, 자 보세요. value. 어떤 가치가 있고 없는 걸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 평가죠. 다시 evaluation. 어떤 가치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 뭐? 평가. 그럼 다시 여러분 됐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브에서 이밸류에이션 추가했는데 여러분 이밸류에이션은 뭔가를 하고 나서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플랜 다음이 아니라 O, S, P, E. 아, 디렉팅 다음에 뭐다? E다. 디렉팅 다음에 E죠. 그죠? 디렉팅 다음에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뭐까지도 넣어야 된다? 평가 기능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최고 관리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좀 응용하면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이 좋은 관리자가 되려면 몇 개의 기능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7개의 기능을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할 때는 단순한 집행자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나중에 되면 관리자가 되겠죠? 그 여러분들 항상 좋은 관리자는 몇 개의 기능? 7가지의 기능에 신경을 써야 된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